세계화가 소득 격차를 키운다. 이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이 통념이 진짜 맞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과연 세계화 유죄일까요? 아닐까요? 세계화는 부자들 배만 불리는 거다. 뭐 이런 말이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지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진짜 사실일까요? 오늘 저희랑 같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러 한번 떠나보시죠. 증거를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말이에요. 자, 그럼 먼저 이 사건의 기본 배경부터 좀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이 무역이랑 임금의 관계를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은 바로 이 자유무역이라는 개념이에요. 뭐 말 그대로입니다. 국가 사이에 벽 같은 거 없이 물건을 자유롭게 사고 파는 거죠. 아주 간단하죠.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경제 이론을 보면요. 자유무역이라는 게 단순히 뭐 운동화나 장난감 가격만 같게 만드는 게 아니래요. 진짜 놀랍게도 일하는 사람들의 월급까지도 비슷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 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과정이 꼭 도미노 같아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엄청 싼 장난감을 막 수입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국내의 장난감 공장들은 가격 경쟁에서 밀리니까 문을 닫게 되겠죠. 그럼 거기서 일하던 특별한 기술이 없는 노동자들 월급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뭐 첨단 기술 분야에 있는 숙련 노동자들은 월급이 그대로거나 오르니까 이 둘 사이의 격차는 자연스럽게 쫙 벌어지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 논리적인 흐름. 이게 바로 세계화가 소득 불평등의 주범으로 딱 지목되는 가장 강력한 근거예요. 어때요? 아주 깔끔하고 되게 그럴듯하게 들리죠? 하지만 이론은 어디까지나 이론일 뿐이죠. 경제학자들이 이제 실제 데이터를 막 파고들기 시작하니까 이 간단해 보였던 사건이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게 모든 논쟁의 핵심이에요. 이론은 뭐 그럴듯한데 그래서 현실에서 무역이 임금 격차에 미치는 영향이 정확히 몇 %냐? 바로 이겁니다. 이 질문에 처음으로 답을 내놓은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입니다. 1995년에 그가 뭐라고 했냐면 무역이 임금 격차에 미치는 영향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90%는 다른 원인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몇 년 뒤에 폴 크루그먼이 자기 스스로 자기 주장을 뒤집어요. 무역의 영향이 결코 작지 않다면서 입장을 싹 바꾼 겁니다. 아니, 왜 갑자기 입장을 바꿨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세상이 변한 거죠. 90년대하고는 진짜 비교도 안 될 만큼 개발도상국이랑 하는 무역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게다가 이젠 완제품 하나를 통째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부품들이 국경을 넘나드는 글로벌 공급망 시대가 된 거예요. 이런 변화가 훨씬 더 많은 미숙련 노동자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또 한 번 꺾입니다. 로렌스 카츠라는 또 다른 경제학자가 반박 증거를 내놓거든요. 이분 주장은 이래요. 요즘 중국이 수출하는 물건들 좀 보세요. 예전처럼 그냥 단순 조립품이 아니라 점점 더 기술이 필요한 제품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미국 내에서도 가장 기술이 없는 최하위 노동자들과의 직접적인 경쟁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두 전문가의 시각 차이가 여기서 확 드러납니다. 카츠는 무역의 영향을 5% 정도로 보고 크루그먼의 처음 주장은 10%였죠. 5%냐 10%냐 뭐 숫자만 보면 되게 작아 보일 수 있는데 이 작은 차이를 두고 경제학계에서는 지금도 엄청나게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상반된 전문가들의 증언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판결을 내려야 할 시간인데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자면 결정적 증거 불충분입니다. 왜냐하면 현실 세계는 너무너무 복잡해서 수많은 요인들이 얽혀 있는데 그중에서 딱 무역이 미친 영향만 칼로 무자르듯이 분리해내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월급에 영향을 주는 용의자가 무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로봇이나 인공지능 같은 기술 발전도 있고 사람들의 교육 수준이 달라지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수많은 용의자들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어떻게 세계화 하나만 딱 집어서 네가 범인이다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학계에서는 이렇게 증거가 불분명하다고 논쟁을 벌이는 것과는 좀 다르게 현실 세계는 이미 판결을 내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세계화가 주범이다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모여서 반자유무역 분위기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 같은 어떤 거대한 정치적인 흐름까지 만들어내는 거죠. 자, 한번 정리해볼까요? 여론재판에서는 세계화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을지 몰라요. 하지만 증거재판에서는요, 아직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한, 뭐랄까, 사실상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미제 사건은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는 셈입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 범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이 세계화가 진짜 범인이 아니라면, 아니면 적어도 여러 공범 중 한 명에 불과하다면, 그럼 우리는 진짜 범인을 잡기 위해서 이제 어디를 더 살펴봐야 할까요?